네, 안녕하세요. 토트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다중 큐빗이라고 얘기하는 그 멀티 큐빗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는 제가 그 싱글 큐빗, 즉 큐빗이 하나인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큐빗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을 때 서로 이런 큐빗들끼리 어떤 인터랙션을 하게 되겠죠. 그런 인터랙션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이런 그 큐빗을 기술하는 파동함수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그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그 새로운 어떤 파동함수가 될 텐데 그런 새로운 파동함수가 만족하는 성질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가장 단순한 어떤 이런 투 큐빗 시스템에 대해서, 큐빗이 두 개가 있을 때 이런 그 큐빗이 가지는 상태가 이제 얽혀 있는 상태, 즉 인탱글먼트 상태가 가능한데, 그런 인탱글먼트 스테이트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가 그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그 EPR 패러독스라고 하는, 즉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젠 이 세 분이 그 제안한 이런 그 양자역학의 불완전성을 제시하는 논문을 이제 EPR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그 EPR 패러독스가 뭔지 그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건 어떤 불확정성의 원리와 관련된 양자역학의 가장 어떤 근본적인 그런 문제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실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그런 그 실험을 세팅하는 그 아이디어가 또 벨이라는 사람이 고안한 어떤 벨 이니퀄리티, 벨의 부등식이라는 그런 또 이론이 있습니다. 벨의 정리라고도 하는데요. 그 이론에 대해서는 또 그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벨 이론이 사실 벨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즉 양자역학이 맞다라는 걸 또 증명한 그런 또 실험적인 사실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게 될 이런 그 벨 스테이트와 그 다음에 양자 얽힘, 즉 퀀텀 인탱글먼트 현상을 잘 이해하실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또 새롭게 배우게 될 그 양자 전송, 그 퀀텀 텔레포테이션이라고 하죠. 그 양자 전송 이론의 또 기본을 또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다중 큐빗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단순한 경우, 즉 입자가 두 개가 있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그 투 큐빗이라고 하는데요. 지난번 같이 우리가 그 큐빗을 어떻게 구성하냐 하면은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0으로 놓고 익사이트 스테이트를 이제 1로 놓는 이런 그 아톰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아톰이 있고 이제 두 번째 아톰이 있을 때, 요때 이 첫 번째 아톰의 파동 함수를 우리가 psi 1이라 하고, 두 번째 아톰의 이제 파동 함수를 psi 2라고 했을 때, 이 psi 1과 psi 2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큐빗으로 구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알파 1 0 플러스 베타 1 1 이런 형태의 어떤 중첩 슈퍼포지션이 일어난 상태로 우리가 기술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psi 2도 이제 이런 그 큐빗으로 우리가 구성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알파 1하고 베타 1은 이런 형태의 그 절대값의 제곱을 하면은 이제 1이 되는 이런 알파 1, 베타 1이 된다고 했죠. 이제 컴플렉스 넘버가 되는 그런 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그 새로운 두 이 입자가 서로 어떤 인터랙션을 하고 있어서 서로 영향을 줄 때, 그때 새로운 파동 함수는 어떻게 구성하냐 하면은, 이건 그 간단합니다. 그냥 각각의 어떤 파동 함수를 서로 그냥 곱하면 되는데요. 왜 그냥 곱하면 되는지는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해밀토니안이 여기서는 그 하나의 그 에너지 오퍼레이터라고 했죠. 그러면은 첫 번째 아톰의 해밀토니안을 우리가 그 H1이라고 하고, 두 번째 아톰의 해밀토니안을 H2라고 했을 때, 즉 에너지는 이렇게 더해집니다. 해밀토니안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더해지는데, 그러면 이 새로운 이 해밀토니안을 가지고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우리가 푸는 거죠. H psi가 E psi를 만족시키는 이 psi를 찾는 건데, 그럼 그 psi가 우리가 이미 H1의 그
해를 이미 알고 있고, 또 H2의 해도 이제 psi2가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밀토니안이 더해지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파동 함수는 서로 이제 곱해줘야 되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어떤 우리가 미분 방정식에서 나오는 그런 정리에 해당하는 건데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일단 파동 함수가 이제 곱해진다고 일단 뭐 받아들이면은,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이걸 이제 이렇게 전개해서 두 파동 함수를 큐빗의 상태에서 우리가 연산을 하면 되겠죠. 그럼 이 연산도 역시 뭐 교환 법칙, 분배 법칙 같은 게 동일하게 숫자와 동일하게 성립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첫 번째 항끼리 연산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항끼리 이렇게 연산을 해서 각각을 이제 전개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일단 그 제로하고 제로가, 즉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이 상태가 두 개가 이제 겹친 그런 상태죠. 즉 입자 1이 그라운드 스테이트 있고, 입자 2도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그게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 개수를 우리가 그 알파 1, 알파 2가 되는 거죠. 요걸 새로운 어떤 제로 스테이트로 그냥 그 노테이션을 바꾸고요. 여기 캡 벡터를 이렇게 두 개가 겹쳐 쓰기가 우리가 힘드니까 그냥 이걸 새로운 제로 벡터, 새로운 캡 벡터로 정의를 하고, 요건 이제 요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IJ를 각각의 어떤 캡 벡터를 그냥 IJ 캡 벡터로 이렇게 노테이션을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요 앞에 개수도 그냥 요 제로를 따서 알파 제로로 이제 개수를 그냥 또 이름을 또 통일을 하고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상태가 가능하죠. 즉 00, 01, 그다음에 10, 11 이런 네 개의 어떤 그 서로 영향을 주는 그런 상태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01, 10, 11 이런 형태로 쓰고 앞에 개수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 개수가 바로 이제 요 알파 1, 베타 2에 해당하는 거고, 알파 10는 베타 1, 알파 2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알파 11은 이제 요 항에 해당하는 거죠. 단순히 그냥 표현을 바꿨으니까 이건 이제 특별한 게 없고요. 그럼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하나의 어떤 새로운 우리가 이 파동함수의 어떤 이게 기저가 되는 거죠. 기저가 되는 거고, 그 앞에 개수가 이렇게 4개가 나왔습니다. 즉 큐빗이 2개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즉 2 곱하기 2 해가지고 총 4개의 상태가 가능한 거죠. 00, 01, 10, 11 해가지고 4개의 상태가 가능하니까 그걸 하나의 그 새로운 베이시스로 하는 또 새로운 형태의 큐빗이 생겼고요. 근데 여기서 이 큐빗은 우리가 숫자가 이제 4개가 있어야지 기술되는 거죠. 그 숫자가 이제 알파 00, 01, 10, 11이 되고, 역시 이게 파동함수니까 전체 이제 확률은 1이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제 psi하고 psi를 브라 벡터하고 캡 벡터 연산하면 이게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 조건에서 이 각각의 어떤 그 개수의 절대값의 제곱을 전부 다 더한 값은 이제 1이 나옵니다. 큐빗이랑 뭐 똑같죠. 단지 이제 개수는 요 개수가 이제 4개로 늘었고, 그 다음에 늘었다는 거 외에는 이제 동일합니다. 네, 이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첫 번째 아톰의 상태를 기술하는 이제 파동함수는 이제 psi 1인데, 얘는 0, 1을 기저로 하는 그 큐빗의 상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요 파동함수가 H1이라는 그 힐버트 공간에 있는 하나의 그 함수가 됩니다. 즉 마찬가지로 psi2도 H2라는 이런 그 0, 1 기저로 이루어진 힐버트 스페이스 내에 하나의 그 원소, 하나의 벡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아톰이 서로 이제 인터랙션을 하면은 새로운 어떤 함수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그 함수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면은 이제 이 H1과 H2가 서로 이제 텐서 프로덕트로 곱해진 공간이 됩니다. 여기 텐서 프로덕트라는 거는 제가 나중에 텐서 할 때 잠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우리가 여기서 2차원, 0, 1 어떤 2차원 어떤 함수 공간에 또 2차원 함수 공간이 만나서 새로운 어떤 함수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4차원의 어떤 요 디멘전이 각각 곱해진 그런 새로운 어떤 함수 공간이 이제 만들어진다, 그런 의미이고요. 4차원 함수 공간이기 때문에 기저가 4개가 필요하죠. 그 기저 4개가 바로
이제 00, 01, 10, 11, 요걸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요 00라는 건 이 첫 번째 제로와 이 제로가 서로 이제 겹쳐져 있는 상태. 즉, 첫 번째 아톰이 이제 0인 위치에 있고, 두 번째 아톰도 역시 0인 스테이트에 있을 그런 상태를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힐버트 스페이스의 어떤 H1 공간의 기저를 01이라고 하고, 여기서의 공간도 역시 01이죠. 그렇지만 이건 이제 서로 다른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이 두 개의 어떤 텐서 프로덕트를 한 어떤 새로운 공간의 기저는 이 각각의 어떤 그 기저를 서로 이렇게 그 곱한 그런 값을 이제 의미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 두 입자가 큐빗을 이룰 때 이 큐빗의 서로 어떤 그 중첩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 생기는 그런 큐빗의 파동함수를 이렇게 정의했을 때 이 그 새로운 큐빗의 어떤 성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4차원이죠. 4차원. 이 큐빗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그 변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의 힐버트 스페이스, 즉 4차원의 힐버트 스페이스를 이룬다고 보시면 되고요. 각각의 그 개수의 절대값의 제곱은 1이 됩니다. 그럼 만약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새로운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이런 큐빗의 파동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요 개수의 합을 전부 다 이제 1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2분의 1, 2분의 i, 2분의 1 플러스 i 이렇게 이제 개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큐빗이 우리가 있다고 할 때, 만약 입자, 첫 번째 입자 1이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 즉 0인 스테이트에 있을 확률을 구하라, 뭐 그런 질문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구할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요 파동함수의 상태를 잘 들여다보면은, 즉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게 00이 있고, 그 다음에 01이 있죠. 그 다음에 10은 이쪽이 이제 1번 스테이트, 이쪽이 0번 스테이트니까 우리는 지금 입자 1이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그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즉 00이나 01 요걸 구하면 될 겁니다. 요 상태와 이제 연관이 되죠. 얘는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파동 함수의 요 그라운드 기저의 앞에 그 개수의 제곱이 바로 그 상태에 있을 확률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요 상태 00인 상태에 있을 확률은 요거의 제곱이 되고, 01에 있는 상태, 즉 그라운드 스테이트와 1번 스테이트에 있을 확률은 2분의 i의 절대값의 제곱이죠. 2분의 i의 절대값의 제곱은 요건 그냥 2분의 1의 제곱하고 같기 때문에 이건 4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4분의 1, 4분의 1이 돼서 2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 이런 우리가 어떤 지금 측정을 해서 1번 입자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다는 걸 지금 알게 됐습니다. 그 확률이 바로 이제 2분의 1로 주어진 거고요. 그러면은 이때 측정하고 나서 파동 함수의 상태를 우리가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즉 원래 측정 전에는 파동 함수가 이런 상태였는데, 측정하고 나서는 우리가 00이나 01 상태로 파동 함수가 이제 붕괴한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그 확률도 이제 계산을 했었습니다. 즉 그 확률이 이제 2분의 1이니까, 즉 2분의 1 확률로 나머지 즉 10 상태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측정 후 파동 함수의 어떤 상태 벡터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1번 입자가 0인 상태로 이제 붕괴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즉 00 스테이트와 01 스테이트가 가능한 거죠. 10 스테이트는 해당이 안 되니까, 즉 요 항은 이제 없어져 버립니다. 즉 우리가 측정을 하는 순간 요 상태로 이제 기속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 상태는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은 2분의 1 00 플러스 2분의 i 01 이런 상태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파동함수 상태를. 그런데 항상 그 파동함수에 앞에 개수를 전부 다 제곱해서 더하면 1이 돼야 되는 성질이 있죠. 그걸 우리가 노멀라이즈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성질을 만족하려면은 요 앞에 요 개수의 절대값의 그 제곱을 각각 더해서 루트를 시켜서 나눠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루트 2분의 1을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루트 1을 곱해주면은 이런 형태로 새로운 어떤 파동 함수가 생겨나는 거죠. 근데 이 파동 함수가 뭐 별게 아니라 단지 이 마지막 항을 이제 날려버리고 이걸 노멀라이즈 하는 그런 새로운 파동 함수가 되고요. 그럼 이 파동 함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 특정 오퍼레이터를 우리가 A라고 했을 때 즉 어떤 이 원래 그 푸사에다가 A 오퍼레이션을 하면은 얘는 어떤 이 오퍼레이터에 A라는 오퍼레이터에 어떤 그 아이겐 벡터가 나오고 그 아이겐 밸류 고유치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고유 벡터를 우리가 그 푸사의 제로라고 한 거고, 물론 푸사의 제로가 이제 다른 형태로도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차원이 지금 4차원이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그 중 하나를 우리가 지금 찾는 거죠. 근데 찾는 방법이 뭐 별게 아니라 지금 1이 0, 입자 1 상태가 0인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나머지를 그냥 날려주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만약 그 큐빗이 3개가 있는 상태라면 어떻게 될지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이런 그 3큐빗 상태에서는 즉 입자가 이렇게 3개가 붙어 있는 경우죠. 그럴 때 서로 이런 그 파동 함수가 중첩된 그 새로운 우리 큐빗 상태를 우리가 푸사이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우리가 그 각 그 파동 함수를 3개를 이제 곱한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럼 아까 2개 있는 경우와 같이 이건 각각을 이제 푸사이 1이 뭐 알파 1 제로 플러스 뭐 베타 1 이런 형태로 놓고 각각을 이제 곱해서 전개를 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 앞에 이제 개수를 맞춰주면 되는데, 즉 000이라는 상태는 이제 1번 파티클도 0인 상태에 있고 2번도 그라운드 스테이트 있고 3번 입자도 다 그라운드 스테이트 있는 경우를 말하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쓸 수가 있고, 그러면 이 그 앞에 개수들의 전부 다 이 그 절대값을 제곱하면은 이 8개의 항이 그 개수의 합이 절대값의 제곱 합이 이제 1이 되는 그런 조건을 만족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즉 만약 그 어떤 3차원의 이 힐버트 스페이스를 새로 만든 거죠. 우리가 각각의 입자가 가진 힐버트 스페이스를 우리가 H1, H2, H3라고 했을 때 요걸 이제 그 텐서 프로덕트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H1 텐서, H2 텐서, H3를 한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거고, 그 공간의 차원은 각각 2차원이기 때문에 그걸 3개를 곱하면 이제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서 2의 3성, 즉 8차원이 됩니다. 그래서 8차원이기 때문에 기저가 8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앞에 그 좌표, 기저에 대한 좌표 값도 이제 8개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만약에 3개가 아니라 n개가 이렇게 n개의 그 입자로 구성된 큐빗이라고 하면은 요게 차원이 2의 n승이 되겠죠. 각각의 힐버트 스페이스가 n개가 있으니까 각각 하나의 그 디멘전이 2니까 2의 n승의 차원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50개의 큐빗으로 구성됐다고 하면은 그 큐빗으로 기술할 수 있는 어떤 파동함수의 차원이 2의 50승이라는 얘기죠. 굉장히 큰 값입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인탱글먼트, 즉 얽힘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얽힘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제대로 한번 이 얽힘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얽힘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그 2큐빗 시스템을 예를 들 텐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벨 스테이트라는 걸 정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벨이라는 건 그 사람 이름인데요. 존 스튜어트 벨을 의미하고, 제가 그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그 벨 인 이퀄리티, 그 벨의 부등식을 이제 고안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벨 스테이트라는 게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 이런 그 파동 함수가 지금 큐빗이 이런 상태에 있을 수가 있겠죠. 즉 루트 2분의 1 00 플러스 루트 2분의 1 11, 즉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동시에 있고, 그 다음에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에 동시에 있는데 이게 서로 이제 중첩이 된 그런 상태를 이제 벨 스테이트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 부호가 이제 마이너스가 돼도 상관없고요. 그럼 과연 그 이런 상태가 있을 수 있는지, 이
그 파동 함수에서는 아까 그 네 가지 기저에 대한 그 네 가지 그 변수가 있다고 했죠. 즉 알파 00, 알파 11, 알파 0, 알파 10가 임의 값을, 임의 복소수 값을 만족시켜도 되고, 그게 단지 이런 그 절대값의 제곱을 합한 게 1을 만족시키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상태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 벨 스테이트는 기존에 요 큐빗의 상태를 우리가 푸사이 1, 요 큐빗의 상태를 우리가 푸사이 2라고 했을 때, 즉 푸사이 1 곱하기 푸사이 2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푸사이 1을 이렇게 그 알파 0, 0 플러스 베타 0, 1, 그 다음에 푸사이 2를, 즉 2번 입자의 파동 함수를 알파 1, 0 플러스 베타 1, 1으로 우리가 표현했다면은, 요거의 어떤 그 두 개의 곱으로 이렇게 지금 전개를 할 수 있는지를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전개를 해버리면은 가까이 개수가, 즉 알파 0, 알파 1, 1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베타 0, 베타 1이 1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알파 0, 베타 1은 이제 0이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베타 0, 알파 1도 0이 나오는 이런 그 형태의 그 조건을 얻게 됩니다.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즉 알파 0, 알파 1이 1이고 알파 0, 베타 1이 0이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그 베타 1이 0이라는 얘기죠. 베타 1이 0이면은 베타 0, 베타 1이 1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해는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탱글드 된, 즉 벨 스테이트를 우리가 기존의 큐빗으로는 큐빗의 어떤 그 곱으로는 우리가 만들 수 없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그 벨 스테이트는 어떤 얽힌 상태로 주어진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얽혀 있다고 해서 인탱글 돼 있다고 하고, 인탱글드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그 벨 스테이트를 우리가 또 다른 기제에서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모양이 아주 재밌게 이런 예를 들어 우리가 그 플러스 마이너스 기저를 지난번에 정의를 했었죠. 즉 플러스는 이걸 우리가 그 0, 1 기저라고 그 얘기를 했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기저는 이렇게 이걸 이제 45도로 돌린, 이거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 기저, 기저의 변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기저로 표현해도 역시 그 파동 함수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대칭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저를 즉 변환을 해도 동일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벨 스테이트의 양상이 이제 변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게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조금 어려우시죠? 이제 거의 이제 구부 능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이제 지나면은 여러분들이 진리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좀 힘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거의 다 됐는데요. 우리가 이런 그 벨 스테이트를 그 루트 2분의 1, 뭐 플러스 그리고 더하기 이제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도 우리가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럼 과연 이게 맞는지 한번 실제 요 플러스 마이너스 기저를 0, 1 기저에 대한 이런 변환 값을 집어넣어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플러스 대신에 루트 2분의 1 제로,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1 1을 집어넣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집어넣고, 이제 마이너스 대신에는 루트 2분의 1 제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1, 요 스테이트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기저를 얘기할 때 그 0, 1 기저는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잡은 거고, 마이너스 플러스 기저는 이걸 45도를 이렇게 살짝 로테이션한 그런 기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동 함수 자체는 어떤 기저에서 관측하든 동일한 상태를 나타낸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게 과연 루트 2분의 1 0, 0 플러스 루트 2분의 1 1, 1으로 이제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럼 이걸 이제 전개를 하면 되죠. 전개를 하면은 요걸 여러분들이 분배 법칙에서 전개를 했다고 치면은요, 즉 0, 항은 이렇게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있으니까 2분의 1이 나오고요. 여기서도 역시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루트 2분의 1 묶어내고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 돼서 1이 되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웜원 항도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여기서도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은 역시 1이 되고, 나머지 항은 0, 1, 그 다음에 1, 0. 이 항은 좀 부호가 이제 마이너스 부호가 있죠. 동일한 항이 마이너스 부호가 있기 때문에 다 없어져 버리고, 따라서 이렇게 이제 남는 항은 역시 이렇게 됩니다. 즉 루트 2분의 1, 1 플러스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플러스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로 쓴 거나, 요렇게 쓴 거나 또 동일한 어떤 상태 벡터를 의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게 굳이 플러스 마이너스 기저가 아니라 임의의 어떤 그 기저를 잡아도, 임의의 기저를 잡아도 서로 이게 기저가 서로 이제 직각이기만 하면은 그런 형태의 이제 기저로 요걸 예를 들어 뭐 알파의 perpendicular한 요 기저로 표시하면은 역시 요것도 루트 2분의 1 뭐 알파 플러스 루트 2분의 1의 알파 퍼펜디큘러 이런 형태의 기저로 이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게 되겠습이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제가 지금부터는 그 EPR 패러독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건 이제 아인슈타인이 1935년에 쓴 그 EPR 논문이라는 이제 유명한 논문에 나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규먼트는 일종의 그 사고 실험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조금 그걸 변형시켜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아규먼트냐면은 이 벨 스테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측정을 했을 때, 즉 입자 원이 0인 상태에 있을 확률을 먼저 구하면은 그럼 벨 스테이트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0하고 1 기저에서 보면은 입자 원이 0인 스테이트에 만약 있을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요 앞에 요 개수 절대값의 제곱이죠.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이 됩니다. 입자 0이 1인 상태에 있을 확률도 역시 2분의 1이죠. 앞에 개수가 같기 때문에. 자, 그거는 뭐 반반이라고 우리가 뭐 쉽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럼 이 상태에서 입자 1이 0인 상태 측정했을 때 0이 만약 나왔다면은 그때 입자 2가 역시 0일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 파동 함수를 보면 0하고 0이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 이미 나왔다면은 얘는 상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이 상태로 붕괴가 되었기 때문에, 즉 입자 2가 0일 확률은 이번엔 1이 됩니다. 즉 앞에 게 입자 0이 1이 요 입자가 이제 0인 상태로 그라운드 상태로 갔다면은 입자 2도 그라운드 상태로 왔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그 확률이 이제 1이라는 거죠. 자, 어렵진 않죠. 그럼 입자 1이 만약 플러스 상태, 플러스 1 확률, 이걸 0,1 기저에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또 다른 측정 오퍼레이터를 가해서 이번에는 그거의 아이겐 벡터가, 아이겐 스테이트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된다고 생각을 하면요, 그때 이제 이게 그 플러스 1 확률, 즉 P1이 이제 플러스 1 확률을 구하면 역시 이번엔 이 파동 함수를 요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기저로 바라보면은, 즉 1번 입자가 플러스인 상태에서는 1 확률은 역시 반반이죠.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개수가 같으니까 요 앞에 개수의 제곱을 하면 되죠. 그래서 2분의 1이 납니다. 그럼 이때 이 경우에는 2번 입자가 역시 플러스인 상태로 갈 확률이 얼마냐로 물었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파동 함수가 이미 요 첫 번째 항으로 이제 붕괴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뒤에 건 상관할 필요가 없고, 그때는 2번 입자가 플러스로 갈 확률이 이제 1이 되어 버립니다. 자, 그럴듯하죠. 자, 다 됐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이 1번 입자의 파동 함수를 측정을 한 거죠. 어떤 오퍼레이터를 가해서 측정을 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2번 입자의 파동 함수가 1번 입자의 상태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어 버리는 거죠. 실제 이제 EPR 논문에서도 이 거리가 뭐 얼마나 떨어져 있다, 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 거리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영향이 뭐냐면은 이 인탱글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1번 입자의 어떤 파동 함수가 결정이 되면 2번 입자의 파동 함수의 상태가 바로 이제 결정이 돼 버리는 거죠. 얽혀 있기 때문에. 즉 1번 입자의 파동 함수가 0인 스테이트라면 2번 입자도 0이 되고, 만약 1이 되면은 2번 입자도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번 입자의 파동 함수가 이제 플러스 상태라면 역시 2번 입자도 플러스가 되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물리학의 이 가장 기본적인 가정인 이런 그 로컬 리얼리즘의 그 위배가 된다고 아인슈타인은 이제 주장을 한 거고요. 이 로컬 리얼리즘은 뭐냐면은, 로컬이란 말은 그 상대론적인 어떤 제약이 있다는 거죠. 어떤 우리가 2번 입자가 만약 1번 입자와 이제 충분히 떨어져 있다면은 1번 입자의 어떤 특정 상태의 정보가 2번 입자에는 도달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2번 입자의 파동 함수의 상태가 이렇게 1번 입자의 측정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느냐, 마음대로 바뀌느냐, 그건 이제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말이 되죠. 아인슈타인이 이제 그 특수상대론과 일반상대론을 제창을 했으니까 그 이론에 이제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리얼리즘은 뭐냐면, 이 파동 함수가 실제로 어떤 그 물리적인 그 어떤 상태를 기술을 해야 되는데, 이 물리적인 상태가 보시면은 입자 1의 어떤 상태가 측정에 따라서, 즉 제로인 파동 함수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인 파동 함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제로인 파동 함수의 상태는 분명히 플러스인 파동 함수의 상태와 다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측정 전에는 이 입자 2의 파동 상태를 정확하게 기술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떤 이 파동 함수가 실제 어떤 물체의 상태를 기술을 해야 된다는 이런 그 리얼리즘의 원칙에 이제 위배된다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원리로 인해서 이 양자역학은 이제 아주 컴플리트한 그런 학문이 아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아인슈타인과 포돌스키,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사람이 이렇게 반박을 한, 양자역학의 기본적인 이런 코펜하겐 해석을 반박을 한 그런 아규먼트가 되고, 이걸 우리가 EPR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EPR 패러독스라고.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런 그 벨이 이런 EPR 패러독스에 근거해서 만약 EPR 패러독스가 맞다면은 그건 이제 벨 부등식을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걸 이제 논문을 써서 이제 보인 그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를 드리면은, 이런 그 EPR 패러독스라고 해서 이런 그 아까 아인슈타인의 아규먼트가 이런 그 코펜하겐 해석을 이제 부정하는 거죠. 즉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왜 단지 확률적으로만 어떤 현상을 기술할 수 있고, 또 그 파동함수 자체가 이제 붕괴되어야 하느냐, 이제 그렇게 의문을 던진 거고, 그게 또 상대론과 자신이 주창한 그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한 그 상대성 이론과도 이제 모순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존 슈투트 벨이 그런 EPR 파라독스를 이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실험 방법을 이제 고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벨 부등식이라고 해서 요 값을 측정을 하면은, 이 부등식을 만족하면은 EPR 파라독스가 이제 맞다, 아인슈타인 이론이 맞다라고 이제 제안을 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실험 물리학자들이 실제 실험을 해 보니까, 알랭 아스테나 이런 안톤 잘링거, 유명한 사람들이죠. 이분들이 이제 실험을 해 보니까 실제로 이 벨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밝혀냈고요. 실험적으로는 EPR 파라독스가 이제 틀린 이론이다라고 이제 밝힌 셈이죠. 그래서 코펜하겐 해석이 역시 맞다라고 이제 손을 들어준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끝난 건 아니고, 이런 아인슈타인의 이런 그 EPR 파라독스를 개선하는 그런 이론으로서 이제 데이빗 봄이 이제 히든 베리어블, 숨은 변수 이론을 또 주창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쪽 어떤 그 해석이 완전히 이제 틀린 건 아니고, 또 나름대로 그 이론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현상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 이론이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양자역학도 아직 완전히 완성된 단계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코펜하겐 해석이나 혹은 히든 베리어블, 숨은 변수 이론 같은 것들이 언젠가는 더 발전된 이론에 대해서 대체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오픈 마인드 된 자세로 이런 그 이론을 접하시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 나름대로 독창적인 이론도 이제 개발이 가능하고 또 보다 정교한 그런 설명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그럼 오늘 장시간 이렇게 좀 어려운 내용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여기 있는 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보다 이제 나은 보다 발전된 컨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